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김남국 코인 논란 후폭풍. 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계속되고 있어요. 김남국 의원 해명부터 짚어볼게요.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했거든요. 네. 상임위원회 중에 코인 거래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바로 이 대목이 당내 여론을 제일 싸늘하게 했던 지점이거든요. 상임위 중에 거래했다는 거. 아니,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싸늘해졌던. 아니요, 그 전에. 아, 그 전에. 예. 특히 뭐 이모 발언했던 한동훈 장관 청문회 날에도 28차례 했던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사과하면서 이제 지지층 달래기 노린 것 같고요. 다만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당내 이슈는 이제 뭐 탈당해서 끝내냐 아니면 의원직 제명까지 가느냐, 요 대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제 의원총회에서는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자는 의견이 쏟아졌대요. 네. 어제 박용진 의원이 말한 것처럼. 네. 근데 윤리특위 가자는 거는 결국에 의원직 제명까지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뭐 물론 출석 정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부담이 돼서 지도부가 최종 결의안에는 제외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윤리특위 제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결의문에는 그 부분이 빠진 거. 네. 이걸로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술렁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걸 막았다라는 보도도 있고, 뭐 당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고, 좀 엇갈려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확인해 봤거든요. 예.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당 지도부랑 원내 지도부랑 몇몇 사람들이 그 단상 앞에 서서 둥그렇게 서갖고 최종 성안을 어떻게 할지, 결의안을 어떻게 낼지를 상의를 했대요. 예. 그 과정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한테 취재를 해봤는데, 예. 그때 윤리특위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랑 친명계 사람들 몇몇이 좀 이렇게 난색을 표했다. 곤란한 기색을 보였다. 절레절레했다고 하더라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뒤집혀서 결국에 최종 결의안에는 빠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친명계 최고위원 다른 사람이 하는 말로는 뭐 의총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결의안에 작성할 정도로 합의가 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반론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박용진 의원이 어제 인터뷰에서 한 얘기는 의원들끼리 아침 인사가 왜 빠졌어 그거? 그거 분위기가 다 하자는 거였잖아. 이런 게 아침 인사였을 정도로 의아해했다. 네, 그런 반응이 많았고요. 그 당의 조사가 이제 계속될 거라고 박광훈 원내대표가 결의안에서 밝혔었잖아요. 예. 근데 중단될 것 같습니다. CBS 단독 보도인데, 민주당 진상조사특위의 진상조사단의 그 진상조사 중단될 것 같다고요? 예, 진상조사단을 취재해 봤는데 자료 확보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조사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얘기를 해요. 조사가 그동안 얼마나 이루어졌냐면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까지는 다 확인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안에 가상 지갑이 있잖아요. 예. 가상 지갑의 코인 거래 내역은 다 확인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아니, 코인은 은행 계좌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코인 지갑으로, 그게 이제 저 코인 계좌 같은 거니까. 지갑에 돈을 넣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거래를 그렇죠. 하는 건데, 은행 계좌는 제출을 했는데 코인 계좌, 코인 지갑은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그게 전 기간을 한 번에 출력하는 게 시스템상 불가능하대요. 그래요. 업비트나 그 빗썸에서 한 번에 다 보는 게 어렵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을 직접 불러서 로그인 시키고 그다음에 모니터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뭐 몇 번 하긴 했지만 아직 전체를 다 확인하지는 않은 상태. 종이로 쭉쭉쭉쭉쭉 뽑아서 내면 좋은데 그게 시스템상 어렵다? 네. 그러니까 와서 화면 띄워놓고 로그인을 다 본인이 해줘야 된다? 네. 그러면 전체 그 많은 기간의 것들을 그렇게 해갖고 하나하나 볼 수가 없으니 결국 전체를 못 봤다? 네, 일부만 본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겠냐라는 게 지금 조사단의 얘기고, 게다가 검찰이 어제 그 빗썸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 협조가 더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진상조사단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예. 우리가 괜히 자료를 김남국 의원한테 더 받아놨다가 우리가 압수수색 당하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도 난처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석에서는 나올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오늘 이제 최종 의결이 있어야겠지만 아마 진상조사단은 중단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국민의힘에서도 TF를 만들었어요. 이거 같이 조사하겠다고. 근데 국민의힘 TF에도 물어보니까
본인들한테 김남국 의원이 뭐 협조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상임위별로 기관이나 업체에다가 간접적인 자료라도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국 흑서 저자였던 김경률 회계사를 삼고 초려 끝에 모셨어요. 예. 이분이 이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귀재거든요. 그 사람이 좀 활동할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거래 내역을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뭐 일반인이 이렇게 쉽게 전체 내역을 뽑을 수가 없는 거라면 시스템상 없는 거라면 결국 본사에서 도와주면 가능한 거잖아요. 협조해주면. 뭐 그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아마도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한 번에 볼 수가 있겠죠. 어제 빗썸이라는 거래소와 업비트라는 거래소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지요. 그랬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예. 겁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까지 예. 상황 속에서 좀 주목해 보신 부분은요. 일단 크게 이제 당하고 김남국 의원하고 두 개 좀 나눠서 보면은 예. 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박용진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좀 강하게 리더십을 회복을 하고 쇄신을 해라.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주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안 돼서 이게 오히려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남국 리스크 때문에 이제 이 대표가 날아가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지금 뭐 사퇴를 하거나 뭐 그럴 일은 아니고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당 지지율이 이제 더 빠지게 될 경우에는 예.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류들이 뭐 물밑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SNS에 쇄신한다는데 누가 주체이고 누가 대상인가요? 쇄신의 대상자가 주체로 나서면 먹힐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쇄신의 대상자는 아마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를 지금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은 그럼 당내 분위기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논란에서 이재명 책임론으로까지 이렇게 좀 번지고 있는 기류 이런 게 느껴지신단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당장 이재명 사퇴론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어떤 방탄 기조가 측근까지 지금 이어져 가지고 당이 쇄신 의총을 해서 뭔가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되고 이게 조금 미래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더 방탄 이미지만 강화됐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국회 윤리위 제소 뭐 네. 이런 것들도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예, 뭐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당에서 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뭐 이렇게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표 과거 2015년 당시에 문재인 대표하고 비교하는 기사도 뭐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를테면 측근 정리하고 뭐 한명수 정 총리한테 당적 정리할 거 요청하고 이호철, 양정철, 윤건영 3인방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그리고 본인이 대표 내려놓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단호함 조치로 인해서 총선 승리를 2016년에 했는데 이재명은 아무것도 안 내놓으려고 한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조금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이재명은 합니다. 리더십을 이제는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김남국 의원 쪽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지금 김남국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내부자 정보 뭐 이런 의혹들이 지금 꺼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 운영자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그 계좌 김남국 계좌를 처음으로 이제 추적해서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코인지가. 어제 이제 뉴시스하고 인터뷰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김남국이 손해봤다고 하지만은 매도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 시점이 중요하다. 왜 항상 저점에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말고도 마블엑스, 메타콩즈, 비트토렌트 등등인데 이게 거의 최저점에 항상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도 시점, 파는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판단을 잘못해서 했지만은 이게 내부자 정보 없이 이게 가능한 거냐. 이거를 지금 수사를 해봐야 된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조선일보에서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위믹스를 36억 원어치 사가지고 그거를 그 클레이페이 토큰 그거를 이제 산 것인데 15억 원에 손해 보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부자 정보가 없이 이런 거를 어떻게 했을 것 같냐라는 뭐 그런 뉘앙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일 테고 또 뭐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한 건 또 도의적인 부분일 텐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혼재해서 뭐 논란이 좀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인터뷰로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더 다뤄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일주일 새 17번의 지진. 어제 강원도 동해시 쪽에서 발생한 지진이 이게 지금 몇 번째라고요? 17번째요. 예. 이게 뭐 지진 규모, 지역 설정 방식에 따라서 집계하는 게 좀 다양하긴 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곳이랑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지진만 해도 일주일 사이에 17번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동해시 전체로 따지면 지난달 23일부터 했을 때 50번이나 됩니다. 그래요? 예.
어제 발생한 지진이 아침 6시 27분에 규모 4.5였고 예. 오전 8시 6분이 1.8. 그러니까 둘 다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특정 지역에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뭐 작든 크든 간에 발생한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원인으로 보고 그러니까 있나요? 그럴 때 보통은 단층면을 깨려는 에너지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근데 그래서 한번 크게 나면 그 주변이 어느 정도 그 깨졌기 때문에 그 큰 지진이 또 나진 않아요. 예. 크게 한번 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어제 났던 큰 지진이 과연 본진이냐, 그러니까 메인 지진이냐 이거거든요. 아, 어제 새벽에 있었던 4.5가 네. 이게 이제 요 사이에 메인으로 봐야 되느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후속은 다 그거보다 작을 테니까. 그게 메인이고 후속은 작을 거다라는 게 지금의 전문가들과 기상청의 대체적인 판단이에요. 아니면 그게 그냥 전조고 더 큰 메인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우려거든요. 그게 걱정이고 그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5.5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느 쪽이다 확실히 말은 못하는 거예요. 네. 아유, 이렇게 되니까 그쪽 사시는 분들 걱정이 큽니다. 일단 뭐 기상청 어제 이제 자료에 따르면은 이쪽 단층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대요. 예.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강릉하고 동해 옆바다거든요, 앞바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 가까이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지진 규모가 6.5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게 4.5니까 네. 사실 아직은 뭐 이제 거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1990년에 4차례 이제 쓰나미가 온 적, 동해에서도 작은 쓰나미가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서 정확히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더 불안감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 그쪽 분들 지금 밤잠을 편히 이루시기가 당분간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 걱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가죠. 전기 가스요금 월 7,000원씩 오른다. 오늘부터죠? 예, 오늘부터입니다.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8원씩 인상이 되고요. 네. 요거를 평균 사용량으로 계산하면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3,000원 정도 올라요. 1인 가구도 2,000원씩은 오릅니다. 평균입니다. 예. 이게 지난번 1분기 때 킬로와트 시당 13.1원 올렸었는데 그때보다는 인상폭이 작습니다. 예. 근데 작년 2분기에 6.9원, 3분기 5원, 4분기 7.4원 올랐던 것보다는 높아요. 아무래도 물가 안정이랑 한전의 적자 문제 사이에서 절충한 결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가 3분기잖아요, 올해. 네. 이때 여름철 냉방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때 많이 올리기가 어려워요. 3분기엔 올리기 어렵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총선이 가까워오잖아요. 그러니까 올리기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이 여권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말씀드릴 게 또 가스요금이 메가줄당 1.04원씩 인상이 됐어요. 가스. 요것도 평균 사용량으로 계산하면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4,400원 정도가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예. 결과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월 7,400원씩은 아마 더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기, 가스 합쳐서 한 월 평균 7,000원씩은 다 오를 것이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내서 한전의 적자가 해소되고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건 모르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한전이 비싸게 사서 전기를 싸게 파는 구조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올렸지만 그게 해결이 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한전의 적자는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기요금은 1분기, 2분기 합쳐가지고 킬로와트 시당 21.1원 인상했거든요. 예. 근데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30원 더 인상을 해. 지금까지 올린 거보다 1.5배 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0원 더 올려야 돼요. 1, 2분기를 합쳐서 21.1원인데 예.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메가줄이라고 부르는데 1.04원으로 이제 인상이 결정됐는데 이거는 지난해 10.4원 정도 올려야 되니까 거의 10배 정도 더 올려야 됩니다. 만약 경영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면.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계속 이제 적자 압박이 있는 거고 물가에 큰 압박이 될 것 같아요. 지난 1분기에는 전기, 가스, 수도 물가가 28% 올랐거든요. 2분기에는 30%가 더 오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물가를 상승시켜 가지고 지금 서민들 좀 고통이 좀 심화될 것 같고 특히 여름에 이제 에어컨 그렇죠. 이건 이제 상당히 지금 전기 요금 폭탄, 전기료 폭탄이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무지하게 덥대요. 네. 근데 다행히 아직은 습도가 높지 않아서 우리가 막 끈적끈적해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못 배기고 이런 상황은 아니요 다행입니다만 이제 습도 높아지고 에어컨을 실내마다 트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야 전기요금 많이 올랐네 이런 느낌이 들게 되지 않을까. 가정용보다도 영업용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